국내 원전의 방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백색 비상까지 발령되고 비상 발령 전달 체계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해안 전체 어류 양식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도다리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초미세먼지를 지난해보다 12% 낮추기 위해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0월 태풍 콩리에가 왔을 때 울진 한울원전에 방사선 백색 비상이 발령됐습니다. 뒤늦게 시스템 오류로 밝혀졌는데 원안위 조사 결과 원전 방제 체계 곳곳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관통한 지난해 10월 울진 한울원전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원전 안전에 이상이 생겼다는 방사선 비상이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 백색 비상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 울린 경보였습니다. 한울원전 기상탑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경보가 잘못 울렸는데 이를 근거로 백색 비상까지 발령된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 경주의 신월성 원전 1, 2호기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코딩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냈고 또 저쪽 신월성 1, 2호기도 똑같은 오류가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다 수정했습니다. 게다가 경보 발령 당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 발령 15분 안에 상황이 전파돼야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아예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경북도청에는 61분 만에, 울진군청에는 48분 만에 전달됐습니다. 당시 태풍에 대비해 지자체에도 비상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이 사실을 전달받은 지자체 역시 매뉴얼 지침과는 달리 언론 등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경보가 아닌 실제 사고 상황이었다면 지역 주민들의 큰 피해가 벌어졌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색적색으로 빠르게 사고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북도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방호 대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방제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원안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비상 발령 시 일괄 문자로 비상 상황을 전파하는 등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경보 발령을 유발한 시스템 오류가 지금껏 확인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위급한 경보 발령 상황에서 큰 허점을 보인 지자체의 대응 역시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북도 내 272개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2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며 도내 24개 조합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구 경북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60명을 입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고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 사범이 4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동해안 전체 어류 양식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도다리 값이 폭락해 어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고 있는데 수입 연어와 방어 등 다른 생선에 밀려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포항 오도해수욕장 인근에서 강도다리를 기르고 있는 김영복 씨. 애지중지 키운 생선을 출하하는 날이지만 도무지 신이 나지 않습니다. 출하 가격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기세, 파로값, 인건비 이래 제하고 나면은 그 양식 어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그 양식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 동해안 양식 강도다리 출하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0원 안팎. 2년 전 12,000원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비자 취향의 변화 때문입니다. 2015년 950톤 수준이던 경북 동해안 강도다리 생산량은 2016년 1,000톤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는 1,600톤 넘게 생산됐습니다. 대체어종인 방어 및 연어의 소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강도다리의 소비 위축에 의해 강도다리 가격이 폭락되었습니다.
강도다리 양식은 지난 2007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질병에 강하다 보니 어가의 입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금은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 됐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어류 양식이 70% 이상을 강도다리 한 품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이 단단해 식감이 좋고 지느러미에 호피 무늬가 있어 넙치와 쉽게 구분이 되는 강도다리. 가격 폭락으로 양식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소비 촉진 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과 윤병길 시의회 의장 등이 오는 17일까지 이집트 룩소르시를 방문해 우호도시 협정을 맺습니다. 또 아프리카 영화제에 참석한 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이집트 문화예술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룩소르시는 1922년 투탕카멘 무덤에서 황금관과 황금 마스크 등 2,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면서 관광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초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전년 대비 12% 낮은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22 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우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인 포스코의 환경 투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철강공단 업체들의 미세먼지 자율 점검 이행 사항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포항철강공단 미세먼지 차단숲과 해도 근린공원 조성에 67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존도 설치합니다. 이 밖에도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490여 곳 가운데 주요 관리 대상을 선정해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북도의회 3월 임시회가 보름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첫날 도정 질문에선 경상북도의 공격적인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자칫 준비 안 된 창업과 폐업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 점포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작년 경주와 구미 전통시장에 문을 연 청년 점포 40개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단 7곳. 2015년 지원받은 경산의 전통시장은 12개 점포 중 3개만 살아남았습니다. 5년 내 폐업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경북의 청년 창업 지원은 오히려 농업 분야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박채하 의원은 폐업으로 인한 부채와 청년들의 신용불량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식당 등 소액 창업 중심인 현재 청년 창업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창업은 취업과 달리 퇴직금이 아니라 빚을 안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개소식 뒤에 다가오는 어려운 현실을 청년들이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단발성 지원을 넘어 온 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 점포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이 인생을 건 도박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실패해서 더 큰 성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지난해 경북의 지방세 체납 규모가 11%나 증가한 점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경북문화관광공사 출범과 사장 선임을 계기로 지역 관광 정책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한번 앉는 사람들은 서울, 부산, 제주는 이미 한번 찍었다. 그 다음에 갈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환 의원은 구미, 대구, 경산 광역철도의 조기 건설과 함께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가 의과대학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포항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 우수한 R&D 기반 시설 등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설립이 타당한지 조사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합니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이며 경주시는 올해 1억 6천만 원을 들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태양광은 392만 원, 태양열은 1,300만 원, 지열은 1,350만 원이며 자부담은 30%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폐기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투쟁을 국회와 장외에서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투기는 지난해 기준 삼천포 석탄 발전소는 1메가와트아워당 초미세먼지를 498g, 분당 LNG 발전소는 46g을 배출했지만 원전은 제로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석호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원전은 악, 재생에너지는 선이라는 도구마에서 만들어졌다며 탈원전 반대 서명이 42만 명에 이른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 동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추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에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는데요.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도톰한 옷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은 눈과 비가 섞여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칼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낮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역이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4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구름 많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12일 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